자, 이제 총선이 내일이면 D-50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총선 D-51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 조사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정당 지지도.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져 있어요.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잠깐만 2023년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2주차 때의 조사. 그때는 민주당이 50.7, 국민의힘은 32, 18.7%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많이 앞서고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 잠깐만. 2024 이렇게 적혀져 있고 2월 3주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 최근에 조사한 결과죠. 보면 민주당은 37.2, 국민의힘은 잠깐만 얼마입니까? 44.3. 그러니까 7.1%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조사가 나온 겁니다. 7.1%포인트면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거든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 그래픽을 다시 좀 넣어주세요. 서정옥 변호사님, 자, 지난해 10월이고 지금 2월이면 얼마입니까? 넉 달 사이 만에 정당 지지도의 이 흐름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부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어허. 이런 이제 흐름이고요. 그거는 저는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한동훈 위원장의 바람이 쌍끌이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쌍끌이로. 예. 윤 대통령이 최근에 민생 행보, 그리고 이제 KBS 대담, 아하. 그리고 이제 의사 정원 증가,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국민들께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동훈 위원장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 한동훈 바람이 일고 있다. 동풍이죠. 아이쿠야. 근데 따뜻한 훈풍입니다. 어허. 동훈이 아니고 훈동. 동풍인데 훈훈한 이런 데 아이쿠야.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여론조사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죠. 이제 앞으로는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예. 바로 뭐냐? 뭡니까? 지역에 출전한 국민의힘의 전사들. 지역의 전사들이라면 전국의 지역구가 253개니까 253명의 국민의힘 후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이쿠야. 바로 그게 원희룡, 어허.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이런 분들이 지지율이 또 올라갈 겁니다. 어허. 결국에 네 가지가 저는 수렴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시작.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재로 비대위 회의가 열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해요. 이 여론조사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면서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면들이 있죠.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렵고 우리가 아직도 쫓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어쩔 수 없어서 찍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진짜 사랑받고 싶습니다. 국민들께 진짜 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고요.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직을 수락하는 즈음에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만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사는 정당 지지도고,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이러합니다. 이건 역시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왼쪽,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지요. 긍정 53. 좀 부족해요. 부정 40.7. 어쨌든 잘하고 있지요. 이런 의견이 과반을 넘은 거예요. 53이 나왔으니까. 오른쪽,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지요. 38. 부족해요. 부정 56.6. 약간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정평가가 어떠하다 과반을 넘은 거죠. 왜? 56.6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긍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의 이 포션이 좀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총선에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네, 민주당의 어떤 총선에 관련된 전략에 좀 빨간불이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정권 심판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뭐 윤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어떤 공천에 대해서 친문과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노웅래 그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동봉투와 관련된 의원들의 어떤 공천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친명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관련된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문제가 제기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늘어지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고 반면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쉬운 문제부터 풀었다고 하더라도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민주당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남은 50일 동안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도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지만 이거 약간 지금 빨간불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